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사를 좋아하는 요리쌤 반갑겠네. 요리를 좋아하는 역사쌤 요리터리쌤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경제 대공황 발생과 전체주의라는 게 이제 공부할 건데, 이제 그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는 거야. 거기 한번 읽어봐. 읽어보면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는데,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이제 세계 경제를 주도를 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호황이란 말은 경제가 아주 잘 된다는 거야. 성장을 크게 한다는 걸 호황이야. 즉 불황의 반대가 호황이야. 불황이란 거는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거. 호황이란 거는 경제가 아주 좋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세계 1차 대전은 주로 이제 그 유럽에서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었어. 처음에는 이게 1차 대전 때는 영국과 프랑스가 이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오스만 제국한테 밀렸단 말이야. 밀리다 보니까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가 미국한테 도움을 청해. 그래서 미국이 이제 무기라든지 이런 그 군수 물자라든지 이런 것 갖다가 만들어서 영국과 프랑스에다가 이걸 대줘.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는 공장을 계속 돌려야 되는 거야. 그 물자를 보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미국은 경제가 굉장히 이게 잘 돌아가기 시작했어.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큰 이익을 얻었단 말이지.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호황이 이제 계속 이제, 그러니까 호황이 계속됨. 그러다가 이게 과잉 생산으로 불황이 확산되고 주가가 폭락되고 미국의 경제 마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고 이게 전 세계로 확산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자, 우리가 1차 세계대전 때, 세계대전 때 아까, 당시 이제 이때 미국은 연합국인 영국과 프랑스를 갖다가 이게, 이제 그거 지원해줬단 말이야. 무기라든지 군수 물자, 그러니까 전쟁에서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물품들을 이렇게 이 영국과 프랑스에다가 지원해주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막 그냥 공짜로 주는 건 아니지. 그냥 다 그걸 팔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출을 해서. 그래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어. 미국이. 미국의 어떤 그런 막대한 이익을 얻어가지고, 이제 미국은 계속 이제 공장을 갖다가 돌리고, 그러니까 공장을 계속 이렇게 돌려야 되니까 근로자들, 일할 사람들이 더 필요해. 또 일할 사람들을 또 뽑고, 그럼 일자리도 이렇게, 늘어나고, 이래가지고 미국의 그런 경제가 굉장히 성장하는 거야. 경제 호황이라고 불러.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공장들은 더욱더 공장을 더 크게 키우고, 사람들을 더 또 채용하겠지, 그지? 돈이요, 잘 벌리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너무 많이 만들어 내버린 거야. 계속 생산을 해낸 거야. 어차피 이게 다 팔릴 거라고 생각되니까.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딱 끝이 나버렸어. 그러면 이 물건들은 어떻게 이거? 이 물건들을 갖다가 이걸 이제 수출할 나라들이 없어진 거야. 전쟁이 이제 끝나버렸으니까. 물건은 남아있고, 공장은 크게 돼 있고, 그 공장 크게 지으려고 은행에다가 돈은 많이 빌려가지고 돈을 많이 지어놨고, 그리고 일할 사람들도 많이 채용을 해놨는데, 이 전쟁이 딱 끝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돼? 이 기업들이 이제는 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물건을 팔 데가 없으니까 망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기업이 부도가 나고 망하고 주가가 빡 떨어지고, 그 기업에다가 막대한 돈을 빌려준 은행도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니까 망하게 되고, 그리고 근로자들, 일할 사람들을 다 해고 자르게 되고, 그러면 이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고, 실업자들은 돈이 없으니까 또 물건을 또 못 사. 그러면 또 물건을 못 사면 또 그런 어떤 다른 물건을 만드는 공장들이 또 물건이 안 팔려. 그럼 또 그
공장이나 그 회사도 또 망해. 그럼 그 공장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또 해고가 돼. 그럼 또 그런 게 계속 이 악순환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이 경제가 완전히 그냥 대폭락을 해버리는 거야. 완전히 이거는 혼란 상태가 온 게 바로 경제 대공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일어난 거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산이 돼버린 거야. 영향을 갖다가 다 줘버린 게 바로 경제 대공황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그 경제 대공황에 대해서 각국에서 어떤 해결하려고 대응을 해야 되잖아. 이대로 이제 놔두면 어떻게 돼? 이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그 나라의 힘이 약해지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온단 말이지. 한때 미국이 잘 나가던 강대국에서 미국이 완전히 그냥 경제가 대폭락 치니까 미국이 굉장히 위기에 느낀 거야. 이거는 영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여러 나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 경제가 다 그냥 갑자기 급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 일단 미국에 보면 미국은 뉴딜 정책이란 걸 실시를 했어. 이 뉴딜 정책이 뭐냐 그러면 이 이제 정부가 나서서 대규모 공공사업, 대규모 토목 사업을 뭐 커다란 댐을 갖다가 짓는다든지 커다란 다리를 세운다든지 어떤 아무튼 굉장히 거대한 공사를 갖다가 국가 차원의 대규모 공사를 일부러 벌리는 거야. 그러려면 거기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실업자들을 채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일자리를 만들어내요. 그럼 그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낸 그 일하러 온 사람들한테 국가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월급을 지급하는 거지. 돈을 지급하면 그러면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이 들어오면 그 돈 들어온 걸로 이제 물건들을 또 살 수가 있잖아. 그 물건들이 팔리기 시작하면 그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다른 회사나 공장들도 또 다시금 인원을 채용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또 돌고, 그러니까 돈이 돌고 해야만이 이 경제가 올라간단 말이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 우리도 지금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게 뭐 4인 이상 금지, 뭐 금지하니까 처음에는 밖에 나가서 뭘 사 먹지를 못했잖아. 만나지를 못하고 여행을 못 가고 관광을 못 하고. 그러니까 그 식당에서 장사가 안 돼. 식당에 폐업해야 돼. 폐업하면 수입이 또 없어져. 그러면 또 계속 폐업 이게 줄줄이 이게 서로 이어진단 말이지. 경제란 게 이어져. 처음에는 참다가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버텨보다가 안 되면 폐업하면 이게 그래 되면 국가 전체가 흔들린단 말이야. 그래서 보면 막 국가 이제 지원금을 막 돈을 갖다가 이제 주는 거야. 아니면 뭐 이제 그또 상품권을 지역 상품권을 줘가지고 돈을 쓰라고. 돈을 써야 식당도 살고 또 다른 것도 그 식당에서 돈을 벌면 또 그 식당에서는 또 그거를 또 물건을 사오기 위해서 또 시장 가서 사오면 또 시장도 살고 그 사람들도 또 다른 것 이제 또 돈이 들어오니까 또 다른 거에 돈 쓰고 이렇게 돈이 돌고 해야만이 이 경제가 흘러간단 말이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은 일단은 그런 대규모 토목 공사를 이용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이 하층민들, 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 복지 정책을 이렇게 마련한 거야. 그러니까 뭐 일종의 그런 이게 뭐 이렇게 무료 급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그냥 어떻게 이제 식품을 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쿠폰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그 사람 최소한으로 먹고 살 수는 있게끔 국가가 이렇게 도와주었다는 말이야. 그게 복지 정책을 이제 마련하면서 이걸 경제의 위기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다. 근데 이게 이제 보면 이게 처음에는 경제 대공황이 왜 발생했냐 그러면 아까 1차 이제 세계 대전 때 보면 이 기업들이 너무나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 낸 게 이유였단 말이지. 그걸 우리가 과잉 생산, 너무 생산량이 과잉된 거야. 근데 이게 왜냐면 원래 이게 이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경제
정책은 뭐냐면 정부가 개입을 안 하는 거였어. 그냥 알아서 냅두면 시장끼리 알아서 그냥 잘 돌아간다. 괜히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뭐 생산을 얼만큼 해라 뭐 줄여라 늘려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그냥 시장에다가 그냥 시장이란 거는 이제 기업들한테 그냥 다 맡겨버린 거였어. 이 맡기다 보니까 기업들은 돈이 들어오니까 잘 팔리니까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공장을 늘리고 이런 데 일할 사람 채용하고 막 그냥 만들어 낸 게 이게 문제가 되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제는 이 정부가 이제 그 시장에 경제에 개입을 하게 되는 그런 수정 자본주의라는 게 만들어져. 일단은 그래. 아무튼 이제 예전에는 그냥 이게 원래는 이제 시장이 그냥 민간이야, 민간. 시장 주도 정부가 개입을 안 해. 정부가 이제 이렇게 개입을 안 하다가 이러다가 경제 대공황이 온 거야. 대공황이 이제 이렇게 오는 바람에 이제는 할 수 없이 정부가 정책을 바뀌어서 이제 수정 자본주의란 걸 만들어내. 수정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나서서 이걸 어떻게 하고 이제 생산량을 조절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보면 이제 쌀을 너무나 사람들이 농사를 많이 지으면 쌀이 너무 많이 들으면 쌀값이 어떻게 돼? 떨어지잖아. 쌀이 많으면. 그러면 농민들은 농사 지어봤자 비료값 뭐 들었는데 쌀 팔아봤자 쌀값이 떨어지면 남는 게 없잖아. 그럼 또 이제 쌀을 또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 쌀이 많이 안 나오게 되면 쌀 올라가잖아, 그지? 그러게 되면 이제는 쌀을 사는 소비자들이 너무나 비싼 돈을 주고 쌀을 사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적정한 양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쌀을 이렇게 농사를 짓고 또 그 쌀 양이 많아지면 아니면 그걸 갖다가 이제 정부가 그걸 갖다가 이제 쌀을 갖다가 이제 사들이는 거야. 사들여가지고 너무 시장에 많이 안 나오게끔 또 쌀이 부족하면 정부가 사놓은 쌀을 갖다가 풀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시장과 그게 적정한 양이 흐르게끔 맞추는 게 그래야만 물가가 확 변동이 안 하니까 이제 그런 게 바로 이 수정 자본주의라는 거야.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 자, 그랬고 이제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은 식민지가 많았잖아. 식민지가 많았단 말이야. 영국과 프랑스는. 그러니까 이 본국과 식민지를 하나로 묶는 어떤 그런 묶음 경제, 이 블록 경제를 형성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 영국과 프랑스에서 많이 만들어진 이 상품을 갖다가 어디에 팔았다? 식민지에다가 갖다가 파는 거야. 일종의 강매를 하는 거야. 식민지에다가. 야, 너 이거 사. 이거 사. 그러니까 식민지는 주곤하고 본토는 사는 거지. 알겠어? 그렇게 식민지에다가 그걸 물건들을 이제 상품들을 이제 팔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치우고 또 대신에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들은 세금을 확 세게 매겨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면티가 국내에서 면티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1,000원이야. 근데 외국에서 또 면티가 만들어져서 이게 수입이 돼. 걔는 500원밖에 안 해, 면티가.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걸 사? 싼 걸 사잖아. 그래 되면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은 1,000원짜리 만드는 이 회사는 1,000원으로 팔아야만이 그 돈 가지고 자기들 종업원들 월급도 주고 할 수 있는데 500원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럼 국가가 이제 이 수입할 때 그 500원짜리 수입품에다가 세금을 갖다가 왕창 매겨버리는 거야. 세금을
1,000원을 갖다가 매겨버려. 원래 500원인데 세금 1,000원 붙어서 얘는 국내 팔 때는 1,500원이에요.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걸 사겠어? 국내 걸 살 수밖에, 국내 게 더 싸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들어오는 상품은 비싼 세금을 매겨가지고 이게 못 사게 만들어서 자국의, 자기 나라의 상품을 보호를 하는 이런 보호, 그걸 갖다가 우리가 보호무역주의라고 그래. 이렇게 그거를, 그런 자국의, 자기 나라의 상품을 보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경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련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잖아. 이 이제 국가가 모든 경제 계획을 수립해. 국가가 모든 걸 다 통제하는 거야. 농산물은 얼만큼 만들어내고, 공장에서는 얼만큼 물건을 만들어내고, 뭐는 얼만큼 만들어내고, 국가가 모든 걸 다 통제를 해. 원래 사회주의 국가는 그래. 모든 게 공동 생산, 공동 분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되면 뭐 남고 모자라, 그리고 다 이렇게 그냥 일종의 배급제잖아. 배급제. 그러니까 배급제니까 얘네들은 그걸로서 이제 이런 경제 대공황을 갖다가 극복을 해낸 거지. 그러니까 공장에서 다 만들어내서 그냥 하나씩 다 그냥 나눠주는 거야. 다 나눠주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뭐 1,000명이다. 그럼 딱 1,000개 정도만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줘. 하나씩 줘. 그리고 먹을 딱 식량도 그냥 일일이 배급. 누가 더 많이 사고 누가 더 적게 사지 못하게끔 똑같이 균등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그런 계획 경제를 함으로써 경제 대공황을 이겨내려고 했었고, 그랬는데 이 일본과 독일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생겼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파시즘과 군국주의가 등장하는데, 이제 아까 말했지만 파시즘이란 거는 전체주의를 말해. 전체주의는 뭐다? 그러니까 국가와 민족을 제일 우선시하는, 그 국민의 개개인은 국가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되는 주의를 전체주의라고 그랬어. 그리고 이게 전체주의는 군사력을 최우선시하고 국민의 개개인의 자유나 그런 국민의 개인의 권리 같은 거는 무시를 해버려. 그리고 이 군사력을 최고로 쳐. 그리고 군사력을 최고로 치는 나라를 군국주의라고 그래. 군사력을 최고로 치는 나라. 군인이 최고인 나라. 그러니까 이 독일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영국과 프랑스처럼 식민지가 많지 않았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렇다고 이걸 이렇게 이제 아까 뭐냐면 미국처럼 대규모 이렇게는 공사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네들은 어떠한 방법을 선택했냐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게 식민지가 없다 보니까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그런 블록 경제를 만들지도 못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얘네들은 이게 전체주의, 민족과 국가를 최우선시하는 그런 사상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 국민들을 그냥 억압한 거야. 국민들을 이렇게 억압했어. 그리고 이제 이게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걸 이제 팽창 정책, 이제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려는 정책으로 외국에다가 전쟁을 일으켜. 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건 일본 같은 경우, 독일 같은 경우야.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 대공황이 일어나면 여기서 이제 얘네들은 전체주의 또는 군국주의를 갖다가 해서 국가 우선, 국가 제일주의를 갖다가 외쳐. 국가 제일주의를 외쳐가지고 전쟁을 갖다가 벌여. 전쟁을 일으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전쟁을 갖다가 일으키면 일단은 군수공장을 돌려야 돼. 무기나 전쟁에 필요한,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무기나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돌려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일할 사람들이 이제 또 일자리가 생겨나는 거야.
그럼 그 일자리가 생기면 거기서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겠지, 그지? 응? 이래 되면 공장을 가동하면 일단은 실업자들이 없어져. 실업자가 감소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군수 공장에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 채용해가지고. 실업자가 이렇게 감소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받은 돈으로 이 군수 말고 다른 물건들을 사기 시작하는 거야. 뭐 생필품이나 이것저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비가 증가하게 돼. 소비가 증가. 사람들이 이제 돈을 주고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일자리. 그러면 이 군수 공장 외에 다른 것들도, 다른 공장들도 또 가동이 돼요. 다른 공장이나 다른 회사나 다른 가게들도 이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응? 알겠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려면 계속 이 군수 공장이 계속 가동이 되어야만이 되는 거야. 이게 되어야만 이게 되고 또 이게 다시금 이게 되고 돈이 돈이 계속 이렇게 이게요.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러면 군수 공장이 가동이 되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전쟁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그지? 전쟁이 계속 있어야만이 이게 이루어지잖아. 아까 1차 대공황도 일어났던 게 1차 대전이 끝나버리니까 전쟁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없어지니까 이렇게 발생인 거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본이나 독일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이게 만들어진 게 제2차 대전을 벌리는 거야. 얘네들이.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파시즘의 등장 배경 보면 경제 기반이 약하고 식민지가 없거나 적은 국가는 대공황의 위기와 사회적 불안, 특히 이제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 이스파냐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너무 경제 위기가 오고 사회적으로 이게 불안해졌어. 그래서 이제 전체주의, 파시즘의 정권이 탄생하게 돼.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무솔리니가 파시스트 당을 만들어서 정권을 장악하고, 독일은 히틀러의 나치당이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정권을 차지하게 돼. 그리고 얘네들은 특별히 또 인종차별주의 정책을 이렇게 펼쳐. 그게 뭐냐면 이제 독일의 대부분을 이루는 민족이 게르만족인데, 우리 게르만족은 우수하고 미개한 유태인들은 없어져야 된다. 유태인들이 우리 게르만족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유태인들을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인종차별 정책이 일어나게 돼. 그리고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프랑코의 군부 세력이 이렇게 파시즘 정권을 수립을 하고 독재를 펼치고,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역시 군부는 이제 군인들이 정권을 장악해가지고 군사력이 최고인 그런 군국주의를 만들어내서 이제 얘네들은 중국 대륙을 침략을 계속하는 거지. 그래서 만주사변이라든지 중일전쟁을 갖다가 벌려서 전쟁을 벌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러한 이제 전체주의 정권들은 국가를과 민족을 최우선시하고 강력한 독재 체제와 군사력을 늘리는, 군사력이 최고인 그런 군비를 확장하고 전쟁을 갖다가 이게 계속적으로 벌려서 경제를 해결하려는 대외 팽창을 추구했던 거야. 그래서 경제 대공황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도하고 전체주의, 국가제주의가 되고 군국주의, 군사국가가 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그럼 다시 또 군수공장을 돌리고, 그럼 거기서 또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또 소비를 하게 되고, 그 소비로 다른 일반 공장들이 돌아가게 되고, 계속적으로 이게 이제 공장들이 가동되려 그러면 전쟁이 계속 일어나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다. 이해갑니까? 우리 여기서 알아야 할 건 아무튼 경제 대공황이 뭔지 알아야 되고, 이걸 어떻게, 각국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미국은 뉴딜 정책,
뉴딜 정책이 뭔지. 뉴딜 정책은 대규모 공공사업, 그리고 이제 그 사회복지 정책. 그다음에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들을 이용해서 블록 경제, 묶음 경제를 해서 식민지들한테 자기 나라의 상품들을 팔아가지고 해결하려고 했고, 소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해서 국가가 다 이게 경제를 통제를 했던 계획 경제를 실시를 했고, 근데 그게 안 됐던 일본과 독일 같은 애들은 이 전쟁을 이제 전체주의와 궁극주의라는 사상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렇게 해서 발생한 게 뭐다? 제2차 세계대전이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자, 경제대공황과 전체주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끝.